먼저 11단원을 나가고 나서 남는 시간에 최단거리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11단원 내용이 설명은 하겠지만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 이유가 우리가 이미 평면 벡터를 배웠던 내용이라서 그럽니다. 줄 겁니다. 첫 번째 공간 벡터가 되겠다. 그치? 뭐 책 순서대로 나가면 그치? 공간 벡터의 정의는 뭐냐? 그치? 우리가 벡터를 맨 처음에 배웠을 때 평면 벡터를 다뤘는데, 그치? 벡터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화살표에 시작되는 점을 만약에 A라고 하고 끝점을 B라고 하면은, 그죠? 이런 화살표가 공간좌표상에서 선분으로 표시됐을 때 우리는 공간 벡터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좌표축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고, 그죠? X축, Y축, Z축을 이렇게 잡았을 때, 그치? 공간상에서 점 A에서 점 B로 이렇게 향하는 이런 벡터를 떠올려 볼 수 있잖아. 그치? 똑같습니다. 그치? 이때 점 A를 벡터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 표시로 표시된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벡터 AB 이렇게 표현하겠죠. 벡터 AB. 그래서 이 A는 뭐지? 벡터의 C점이 되는 거고, 그치? 점 B는 종점이 되는 거고, 그치? 길이 AB 벡터의 크기 이렇게 쓰면서 이 놈을 뭐라고 한다고, 그치? 벡터의 크기라고 하겠다, 그치? 이미 평면 벡터에서 다뤘던 내용과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굳이 또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 다만 이게 공간상의 선분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공간 벡터가 되겠다. 근데 벡터는 이렇게 점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보통 요 길이를 표현하는 벡터로, 그치? 스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벡터 A로. 그치? 자, 그 내용이 있겠고, 뭐 두 번째 공간 벡터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나왔죠. 그치? 아니 이건 뭐 쓸 필요 없는데, 그치? 공간 벡터의 덧셈과 뺄셈은 그냥 두 벡터의 연산인데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그치? 이런 벡터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덧셈은 어떻게 되죠? 두 벡터를, 그치? 이웃한 평행사 변형으로 두고 평행사 변형 대각선 벡터를 구현하는 건데, 다만 지금 공간 벡터니까 얘네들이 공간상에 있는 두 선분이라는 뜻이야. 근데 계산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교육 과정에서 왜 이거를 평면 벡터랑 공간 벡터로 나눴는지 이해가 안 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냐? 이거 왜 나눴지? 장난한 거야? 지금 왜 나눴어? 정석에서는 안 나눠놨습니다. 정석에서는 한 번에 가잖아. 이해가 안 가. 뺄셈도 그렇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덧셈을 계산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 이런 식으로 평행사 변형을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하지?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이니까, 그치? 한 벡터의 종점과 또 다른 벡터의 시점을 연결시켜서, 그치? 맨 시작되는 벡터의 종점, 시점과 맨 마지막 벡터의 종점을 같이 연결하면 이게 하나의 벡터의 합으로 표현되잖아. 그럼 여러 개의 벡터, 이 벡터랑, 그치? 이 벡터랑, 그치? 이 벡터랑 이 벡터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얘를 같이 연결해. 이 벡터를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쓰겠고, 그치? 이 벡터를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쓰겠고, 그치? 이 벡터를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시점이 여기니까 결과적으로 네 개의 벡터의 합은 얘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치? 이처럼 꼬리를 연결하는 꼬리 잇대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벡터의 합에서는. 근데 벡터의 뺄셈은 뺄셈 자체가 갖는 의미는 별로 없고, 그죠? 뭘 봐야 되냐? 벡터 AB 빼기 벡터 AC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그치? 벡터 CB 이런 식의 연산이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잖아.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봤다. 그치? A, B, C가 있으면, 그죠? 벡터 AB는 얘잖아. 그치? 벡터 AC 얘인데, 그치?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치? 벡터 AB가 있겠고 마이너스 AC는, 그치? 플러스 CA 벡터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두 벡터의 합인데 C에서 시작해서 A로 끝나고 A에서 다시 B로 끝났으니까 다시 CA 벡터 더하기 AB 벡터 어떻게 되냐고 이걸 보는 거니까 CA 벡터 더하기 AB 벡터 시점
최종 종점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놈 뭐가 된다? 그치? 12벡터 이렇게 완성이 될 거 아니야. 그놈을 매번 이렇게 고치지 말고 여기서 한 방에 보라고. 여기 앞부분이 같은데, 그치? 뒤에서부터 앞으로 보는 거죠. CB 벡터로 해석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벡터의 뺄셈에서 중요한 부분은 12벡터를 꼭 이렇게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어떤 다른 장식 OB 빼기 OC로도 볼 수 있고 혹은 그치 XB 빼기 XC 이런 식으로도 시점을 다 다른 점으로 만들어서 분해할 수 있다는 게 벡터의 뺄셈이 갖는 의미라고 그랬잖아. 안 까먹었지 아직? 그죠? 이게 벡터의 뺄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벡터의 실수배가 나오겠죠. 벡터의 실수배. 두 벡터가 그치? 벡터 A와 벡터 B가 평행할 때 이런 일을 쓰는 거죠. 평행하면 어떻다? 하나의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치? 벡터 B를 그치? K 곱하기 벡터 A 이렇게 하고 K는 뭐다? 그치? 실수로 이렇게 정의 내려주면 되겠죠. 그지? 그럼 벡터의 실수배 처리할 수 있는 벡터들은 방향이 같은 벡터, 방향이 정반대인 벡터들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주로 저 실수배 성질은 언제 쓰지? 거의 일직선상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쓰겠죠. 그치?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치? 그 여러 개의 점들 중에서 하나의 시점과 하나의 종점을 잡아서 연결한 벡터들은 죄다 방향이 같은 벡터니까 실수배 처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세 점을 잡았을 때, 그죠? 제3의 포인트에서 위치 벡터로 해석을 했을 때는 나머지 한 벡터가 나머지 두 벡터의 합인데 그 개수들의 총합이 항상 뭘 만들어야 된다 그랬지? 1을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 그 성질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고. 다만 그게 똑같은데 공간 벡터래. 좀 웃긴 거지. 응. 그래서 뒤에 내용들을 쭉 봤는데 그래 그래도 한 번쯤 짚고는 넘어가자고. 공간 벡터의 성분으로 넘어가서 그러고 나서 다 설명하고 나서 예제 문제 주구장창 풀어버리면 되겠죠. 두 번째는 공간 벡터의 성분이다. 자, 첫 번째 공간 벡터의 성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간 벡터의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좌표 치우기에 놓고 보겠다는 거잖아. 그죠? 위치 벡터의 개념으로. 위치 벡터의 특징이 뭐라고? 항상 모든 시점이 어디였어? 원점이었던 벡터를 우리 위치 벡터라고 그러죠. 그러면 종점의 위치만 알려주면 되는 건데 종점의 위치, 즉 좌표로 벡터가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좌표 값이 바로 벡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석을 했는데 공간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상에서 그치? 위치 벡터니까 X축, Y축, Z축이 있겠고 그치? 여기 이렇게 그치? 벡터 P가 존재한다. 그치? 벡터 P? 자, 이런 벡터인데 그치? 요놈의 좌표가 A, B, C라고 했을 때 그치? 이 벡터를 OP 벡터? OP 벡터는 그죠? A, B, C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X축 방향으로도 크기가 1인 벡터가 있겠죠. 그치? X축의 양의 방향으로도 크기가 1인 벡터. 그치? 이놈을 E1 벡터라고. Y축의 양의 방향으로도 크기가 1인 bek터. E2 벡터. 그치? Z축의 양의 방향으로도 크기가 1인 벡터. E3 벡터라고 하면 E1 벡터는 어떻게 표현되지? 1, 0, 0 이렇게 나올 거냐. E2 벡터. 그죠? 0, 1, 0. 그치? E3 벡터는 0, 0, 1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럼 OP 벡터를 분해할 수 있죠. 요 놈은 그죠? A, 0, 0 더하기 그치? 0, B, 0 더하기 그치? 0, 0, C로 분해할 수 있겠고. 요 놈은 그치? A에 그치? 1, 0, 0 A 실수배 더하기 그치? B에 그치? 0, 1, 0 더하기 C에 그치? 0, 0, 1 이렇게 해석할 텐데, 즉 A의 요 놈이 뭐였죠? E1 벡터 그치? B의 E2 벡터, C의 E3 벡터의 합으로도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직교하는 세 벡터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럼 사실은 이 OP 벡터는 사실은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요 놈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했어? 그렇지, 기다렸구나.
잠깐만. 좀 읽고 있어. 지들 눈에도 애기 아니야? 저희가 애기라고요? 아니, 쟤들. 중학생이면 학생이죠. 아, 그런 거야? 선생님 눈엔 너희들도 애기야. 7살까지. 7살까지 애기고. 초등학생은 이제. 아, 초등학생은 애기 아니야? 우리 막둥이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여전히 애기인데. 밤에 귀신 나온다고 무섭다고 울고 그러는데. 그게 애기 아니야, 그러면? 근데 너희들은 안 그럴 것 같아? 선생님 무서운 귀신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밤에 생각날 텐데. 선생님이 실제로 겪었던, 선생님이 실제로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존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귀신인 것 같은 거야. 선생님이 본 게 나는 귀신이라는 생각해. 맨 처음에 봤을 때는 그게 귀신인지 몰랐거든. 근데 막 자주 봤어요? 아니, 한 번 봤어. 딱 한 번 봤는데. 얘기해주세요. 얘기해줘? 수업 안 하고? 아이씨, 농땡이. 여학생들한테 물어볼 거야. 수업 그냥 할까? 그게 낫겠지. 우리 할 거 많잖아. 지금 우리를 약간 끄덕여주는. 때는 바야흐로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이었고 계절은 5월로 접어드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한 2살 정도 어린 시절이었죠. 그때 선생님이 중학교 동창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네 집이 그 당시에는 우리 단독주택 있지. 그러니까 아니, 단독주택이 아니라 연립주택이었어. 그 연립주택인데 걔네 집이 지하였어. 지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이 들어가는 입구가 지하 이게 집인데 그치? 현관이 여기 있고 그치? 이쪽에 통로가 있고 이 구조인데 지하로 들어가는 대문이 하나 있어. 지하 얘네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있고 원래 1층, 2층, 3층까지 있고 얘네 집은 지하인데 1층, 2층, 3층으로 연결되는 대문은 따로 있고 근데 이 계단을 내려오고 여기 현관을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쪽에 방이 하나 있고 구조가 좀 이쪽에 길쭉한 방이 하나 있고 이쪽에 뭐 욕실이 있고 여기 안방이 있고 뭐 그런 식이야. 무슨 말 알겠죠? 여기 뭐 화장실이 있고 그런데 여기 이쪽에 창이 있거든. 이 창을 통해서 계단이 보여. 근데 여기가 이제 친구네 방이었어. 여기에 테이블이 이렇게 있었고 나 친구 A 친구 1 친구 2 얘가 주인이었어. 나 친구 1 이렇게 있었는데 한 7시에서 8시로 넘어가는 그 시간 한 4월에서 5월 정도 되면 그 시간은 우리가 좀 해가 긴 시간이잖아. 그치? 해가 긴 시간에서 이제 갓 한 7시 정도 됐던 것 같아. 겨울에 7시면 어둡잖아. 근데 한 4월 말 정도 되면은 7시면 여전히 환해. 그죠? 6월 달이 되게 밝은 때인데 그쯤 되었던 것 같아요. 7시 반. 아직 사물이 분간은 되는데 약간 어스름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집 그 대문은 전자동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되게 옛날이었으니까 만약에 대문이 잠겨 있으면은 그 누군가 열쇠로 열고 들어온 게 아니면은 두들겨야만 주인이 나가서 문을 열어두는 이런 구조였는데 근데 선생님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그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가가 보이잖아. 누가 내려가는 다리를 봤어 내가. 얘도 봤어 얘도. 근데 그 다리가 보통 다리가 아니라 그 스님들 있지. 회색 도포 알지? 회색 도포에 하얀 고무신을 신은 다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난 순간에 어떤 생각이냐면 아 스님들이 시주하러 오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얘한테 알렸지. 야, 저 누구 오신 것 같다. 그랬더니 얘가 그래서 나갔어. 나갔는데 없는 거야 아무도.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화장실 열어봤어. 없어. 그럼 철문이 아주 잠겨 있는 거야 안에서. 그래서 그래?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여기 문이 드르륵 소리가 나서 그러진 않았는데 다 집었는데 없는 거야. 근데 이 옆집 있잖아. 옆집이 여기 지하로부터 옆집까지의 이 담이 무려 한 4m 정도 되는 담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4m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게 한 2m 한 30 되겠네. 4m 여러분들이 뛰어서 넘어갈 수 있겠냐? 뭐, 그치, 뭐, 잘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내가, 헛것을 봤나? 이렇게 생각했어. 헛것을 볼 상황이 아닌데. 근데 얘도 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본 거예요. 얘도 봐고, 그래, 2번은 뒷 놀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어. 결국에는 못 찾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이 2번 학생이 점심시간 때 그러는 거야. 자기 누나가 여기서 그 스님 다리를 또 봤대. 그때 순간 머리가 쭈뼛 쓰는 거야. 뭐지? 아니, 스님 다리 봤는데, 그럼 스님이 들어왔어 했더니 또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 살짝, 내가 본 게 그럼 귀신이었나?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어머님이, 이 집 어머님이 안방에 누워있으면은 자꾸 이쪽 방에서 이게 누가 이렇게 뛰는 소리 있잖아. 이렇게 쿵, 쿵, 이렇게 뛰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이상해서 가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다시 누우면 한참 있다 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어머님과 그런 이야기도 있고, 누나도 회색 다리를 봤고, 그리고 또 스님 다리를 본 거야, 스님 다리를.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스님, 그러니까 다리가 보여, 창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려가는 다리 부분이 보이는 상황인데, 그 전통적으로 흑인들이 입는 회색 도포 있잖아. 여전히 흰 고무신. 그런 걸 또 본 거야. 그 뒤로 이제 뭐, 더 이상 뭐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그 뒤로 이제 얘네 집은 얼마 있다가 이사를 가긴 했어. 여기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겠지. 여기 쿵쿵 소리도 나고. 섬찟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선생님은 그 다리를 봤는데, 나는 귀신인지 몰랐지. 당연히 스님이 내려온 줄 알았지. 왜 그게 계속 거기에 나타나는지 의문이지. 한 번은, 이거는 그런 거고, 이거랑 별개로 몇 년 전 기사에 이런 게 나오고 있었다. 서울 어디더라? 서대문구 어디였는데, 이 서울도 빈부격차가 좀 크잖아. 서울 저쪽 쪽방촌도 있고, 막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데 있지. 그런데, 어떤 연립주택의 지하실에 뭐 미신 같은 거 있어. 공장. 간이 공장 같은 걸 하는 데가 있었는데, 뉴스에 나온 거거든, 이거는. 그 간이 공장을 하는데, 그 공장이 몇 년째, 한 10년째 계속 운영 중에 있었는데, 그 10년 새에 그 미신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5명이 순차적인 간격으로 계속 죽은 거야. 물론 사고로 죽었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흉흉한 소문이 도는 거야. 그래서 유독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음독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강물에 뛰어든다든지 아무튼 뭐 어떤 불의 사고로 또 죽는다든지 이런 식의 일이 한 1년에 한 번, 1년 간격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좀 약간 동네 사람들도 흉흉한 거지. 그러니까 집값이 막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해서 주인이 그 공장을 폐쇄했던가 그래. 폐쇄하고 집을 팔았던가 그래.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지. 그래서 이제 지하실을 이제 보수 공사를 하는 와중에 지하실을 이제 보수 공사를 하는데 여기 기둥이 있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벽이 좀 있어서 여기 확장 공사를 하다가 벽을 헐었는데 그 안에 시체가 한 4구인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 4구의 시체는 그 공장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의 시체는 아니었고 공장이 지어지기 전에, 공장 있기 전에 있던 시체로 판결이 난 거지. 그래서 뭐 경찰들도 역추적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났던 이유가 그거와도 무관하진 않지 않겠냐라고 추리를 하더라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실제로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 공장에서 낮에도 밤에도 혼자 일을 하고 있었잖아. 바로 벽 한 칸 옆에 두고 시체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섬뜩하지 않아? 어땠어? 기준이 있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생님이 이거는 불과 오래 안 돼서 한 6, 7년 정도 2012년으로 기억하는데 2012년에 선생님 그 대학 동기 중에 여전히 그 포항공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친구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한 번은 나보고 놀러 오라 그랬어. 그래서 그 또 다른 친구랑 같이 내려갔어. 포항. 차를 끌고 내려갔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하루 이렇게 놀고 그 다음날 올라오는 상황이었어. 그 다음날 이제 보통 저녁에 올라오는데 포항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대략 정상적인 속도로 한 시속 한 80에서 100 정도로 밟고 오면 5시간 정도 걸리거든. 근데 출발을 대략 한 7시 저녁 먹고 출발을 했어. 근데 같이 올라가던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가 차 끌고 내려온 거야 또. 그래서 걔는 그대로 올라가고 나는 나대로 혼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 한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다가 중간에 중부고속도로 갈아타서 가는 길이었어. 이미 익숙한 길이었거든. 한참을 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 고속도로 그 먼 거리를 내가 다 외우진 않잖아. 당연히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가겠지. 그런데 보통 내가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쭉 가다가 곤지암 쪽에 빠져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는데 곤지암 가기 전에 고속도로 내비게이션이 우회하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거야. 그래서 뭐지? 새로 도로가 하나 뚫렸나? 이런 생각을 했어. 우회하라는 메시지가 떠서 갔는데 그때 이제 경기도 부근까지 왔으니까 시간은 밤 10시에서 11시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었어. 딱 갔는데 새로운 도로를 하나 탔지 내가. 딱 타서 들어갔는데 웬걸? 그 장안한 그 끝에 보이는 그 고속도로에 차가 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어떻게 이래서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막 내 위치를 못 잡는 거야. 나는 지금 어떤 도로를 새로 뚫린 도로를 가고 있었는데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냐? 내가 어떤 그 산을 가고 있는 걸로 나온 거야. 다시 말해서 원래 산이었던 걸 새로 도로를 뚫었는데 내비게이션이 그걸 인식을 잘못했나 봐. 근데 왜 그 방향을 가렸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일단 갔어. 어떻게? 갔는데 새로 뚫린 그 도로에는 아직 가로등, 그러니까 등이 없어. 고속도로에. 그러니까 얼마나 어둡냐. 간간히 이정표가 몇 개 보였었어. 그리고 반대편 차선이 옆에 보이는데 반대편 차선에 오는 차들이 한 대도 없는 거야. 그리고 내 앞에도 차가 한 대도 없어. 내 뒤에도. 순간 그때가 한 11시 가까이 되는 상황이었대. 무섭잖아. 살짝 긴장이 되더라고. 어떨 때 긴장이 되냐면 내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치? 그래서 불안한 심리에 라디오를 켰다고. 근데 라디오가 안 잡혀 전파가. 진짜 순간 당황스럽잖아. 이거 어쩌지?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지는 않는데 예수님을 찾아야 되나? 막 이런 온갖 고민이 빠졌어. 어떻게 고속도로에서 중간에 차를 세우는 것도 무섭잖아. 차를 세우면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냥 도로가 깜깜해. 자동차 서치라이트 하나만 믿고 내가 가는 상황이었거든. 그것도 야심한 시각. 만약에 낮이었으면 뭐 무섭냐. 주변을 보겠지 내가. 순간 섬찟한 거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끝까지 간 거야. 도로가 뚫린 데까지 갔어. 쭉 갔더니 한 몇십 킬로 갔나 봐. 갔더니 실제로 도로의 끝이 나온 거야. 뭐냐면 도로의 끝이 딱 있고 거기 그 끝 이후로는 비포장 도로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거기를 딱 도착한 순간 내비게이션이 이제 잡더라고 나를. 왜냐면 비포장 도로는 원래 길이니까 거기서 내비게이션이 나를 잡았는데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잡은 위치를 보니까 어느 아주 시골에 내가 도착한 거야.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이제 나의 위치를 잡았으니까 그 위치로부터 새롭게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를 이제 길을 알려줄 거 아니야. 빨간색 길, 그치? 그 길을 딱 보고 실제로 창밖으로 딱 봤는데 산길인 거야. 산에 나와 있는 그지 비포장 도로가 나와 있는데 그 시간이 이제 뭐 11시에서 12시 넘어가는 중이었어. 딱 보니까 이제 가는 길은 그 길 하나인데 뒤로 갈 수는 없잖아. 뒤로는 비포장 그 도로 고속도로인데 순간 고민스러운 거야. 내가 이 산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밖에도 못 나가겠어. 그 순간.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갔어. 산길을 가는데 산을 올라가는 거야. 도로가. 난감한 게 그 도로가 그러니까 산길이잖아. 여러분 시골길 있잖아. 시골길 거기 뭐 왕복 차선도 아니야. 편도 1차선이야. 왕복이 없는 그냥 1차선 도로인 거야. 그게 흙길이었어. 흙길. 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섭잖아. 주변 옆에 보니까 옆에 그 밭이 보이더라고. 밭이랑 눈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옆에는 그 농기구들을 놓는 임시 창고 있지. 그런 것들이 막 보였어.
그래서 그래도 여기 뭐 사람 사는 이런 동네인가 보다 하고 가는데 좀 가다 보니까 우측에 점점점 뭐가 보이냐면 무덤이 보이는 거야. 무덤이 보이니까 순간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계속 전진해야 되나? 근데 거기서 방향을 틀 수도 없는 길이잖아. 차 한 대 지나가는 길이야. 만약에 저 반대편에 갑자기 차가 있거나 아니면 이 시간에 저 반대편 저 산이란 말이야. 완전히 산이었어. 저기 만약에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오히려 사람이 있는 게 더 무서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되더라고. 집사람한테. 여보, 나 지금 길을 잃었다고. 그러니까 어디냐? 나 지금 모르는데 여기 지금 산이야. 집사람이 아니 왜 차 끌고 산에 갔니? 그래서 진짜 내가 그때 진짜 극심한 공포를 느꼈어. 내가 진짜 귀신이 홀렸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가끔 귀신이 홀린다는 표현이 있잖아. 내가 왜 여기를 왔지? 아니 내가 여기 올 상황이 아닌데 왜 그 순간 내비게이션은 거기를 가리켰지? 막상 탔더니 그치 내비게이션 갈피를 못 잡고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내가 귀신에 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라디오 여전히 안 잡혀 산이라서. 그래서 갔어 그냥.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잖아. 갔는데 계속 산을 올라가 계속. 중간에 무덤 막 있고 논이 있는데 논에 그 허수아비 있잖아. 허수아비가 이렇게 서져 있는 게 몇 개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 생각해봐. 밤 12시야 이제 그때는. 12시야. 12시에 여러분 산에 간 적 있어? 혼자서? 그것도? 아무도 없는? 무덤이 보이는 그런 산에 간다고 생각을 해봐. 12시에. 그럼 누가 가겠어? 근데 내가 지금 가고 있단 말이야. 차를 끌고. 죽을 맛이었어. 그래서 그냥 미친 듯이 갔지. 산 중턱에 도달했어. 그러니까 산 정상까지 갔나 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시골 언덕이었던 거야. 딱 도착해서 그때부터 내리막길인 거야. 내리막길을 봤더니 저 아래 펼쳐진 그 광경을 봤더니 불빛이 보이는 거야. 드디어 나는 살았다. 그냥 미친 듯이 내려왔어. 미친 듯이. 진짜 내 뒷좌석에 누가 있다는 느낌도 들었지만은 그냥 앞만 보고 갔어. 앞만 보고. 가서 딱 내려가니까 저기 시골에 작은 가게가 하나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내려놓고 물어봤지. 사장님 여기가 어디냐고 했더니 거기가 곤지암이라는 거야. 곤지암을 산을 넘어서 간 거야 내가. 정신병 정신병원 있네 말고. 시골이구나. 그 뒤로 다시 이제 원래 도로를 합류해서 갔는데 지금도 나는 미스테리야. 왜 그 순간 그 도로를 가리켰는지. 그리고 그 도로를 따라갔을 때 펼쳐졌던 그 경험들이 선생님이 살아가면서 가장 섬찟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 여러분들도 만약에 선생님 같은 그런 경험을 한번 겪어본다면 진정 공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정말 무서웠어. 진짜.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담이 약한 어떤 여자였다면 그 상태에서 얼어버렸을걸?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걸? 그치? 기절할 수도 있겠지. 무서웠습니다. 그럼 그 도로가 지금은 무슨 도로가 되는지 안 찾아. 나중에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도로 새로 뚫렸겠지 그 길은.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그 경험을 보고 유추를 해보면 도로가 새롭게 개통됐는데 아직 오픈은 안 한 것 같아. 아직도.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근데 왜 내 내비게이션이 거길 가리켰어? 그게 미스터리지. 막아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막아놓는 게 정상이잖아. 안 막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갔지. 겁나 섬찟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내가 경부고속도로를, 그러니까 중부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은 그 갈라지는 그 길 있잖아. 그 길 모퉁이에서 항상 그런 거는 유독 사고 난 차량 되게 많이 봤었거든. 진짜. 사고 난 차량을 뭐 한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봤었어, 거기서. 내가 항상, 내가 이 부분쯤에서 내가 내비게이션 가려서 갔었지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은 이제 그냥 지나가지. 직진해서 가는데, 직진하다 보면은 그쪽에 버스 사고 난 거 나 몇 번 봤었고, 수용차 뒤집어진 걸 여러 번 보고, 아마 그쪽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섬찟한 경험이었습니다.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죠?
태규야, 귀신 있는 거 같냐, 없는 거 같냐? 저요? 300% 어떤 거 같아?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귀신이 있겠지. 예전에 누군가 그러더라고. 그 신기가 많은 친구들 있잖아. 흔히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귀신을 본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건너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통 그 클럽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나이트 클럽 같은 데 가면은 나이트 클럽 천정에 귀신이 그렇게 많대. 그 귀신들이 특징이 그 메탈 음악 있지. 금속성의 음악을 되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천장이 바글바글 하대. 그 사람 말로는. 그래서 낮에는, 그러니까 그 무대 위에서는 사람들이 놀고 있고, 귀신들은 위에 막 있는 거야. 그거 상상을 해봐. 그치? 귀신이 무섭겠지. 그게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 친구는 나이트클럽을 안 간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대. 자, 그래서 성분을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치? 이 세 벡터의 합인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OP 벡터의 크기도, 그치? 그냥 우리가 길이로 표현하면 되겠죠. 루트에, 그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고. 이게 뭘 해야 되냐? 방향 코사인을 해야 되겠네, 그치? 방향 코사인, 그치? 방향 코사인은 우리가 OP 벡터가 있으면 이 OP 벡터의 이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OP 벡터, 임의의 벡터가 있을 때 그놈의 방향 벡터, 이 벡터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지? OP 벡터를 뭘로 나눠줘야 돼? OP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이 벡터는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인 벡터가 될 거 아니야. 그치? 크기가 3인 벡터를 크게 3으로 나눠주면 크기가 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성분을 보면은 자, OP는 A, B, C고 크기는 요 놈이니까. 그죠? 그냥 어떻게 쓸까? 그치? OP 벡터의 크기분의 그치? A. OP 벡터의 크기분의 B. 그치? OP 벡터의 크기분의 C 이렇게 나오겠고, 그치? 다시 쓰면은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쓸 수 있죠. A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분의 A, 그치?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분의 B.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분의 C. 얘네들의 그치? 성분들의 제곱의 총합은 얼마냐 이거? 이거 제곱의 총합 얼마야? 1 나오겠지, 1. 그치? 자,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요놈을 한번 다시 보자고. 이제 그림을 이거 이제 X축, Y축, Z축이고, 그치? 여기가 OP 벡터래. OP. 여기가 P인데, 요놈의 좌표가 A, B, C. 그러면 요놈의 좌표가 A지. 얘가 B고, 얘가 C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 벡터랑 X축 있지, X축.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요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 이 벡터랑 Y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베타, Z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을 감마라고 하면은, 그치? 코사인 알파는 잘 안 보이는데 코사인 베타를 봐봐. 코사인 베타면 내가 여기서 고조선을 요 점에서, 그치? 이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지점이 된다고 아까 배웠지. 여기 이렇게 수직이 될 거 아니야, 그림이. 그죠? 요거 직가삼각형이라고. 요게 빗변이지. 이때 코사인 베타는 얼마냐? OP의 길이분의, 그치? B 이렇게 나오겠죠. 코사인 베타. 그럼 여기 선도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면 여기도 수직, 이렇게 수직 나올 거 아니야. 코사인 감마는 어떻게 나오죠?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그죠? OP분의 C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도, 그치?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나오겠냐. 여기서 선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사실은 수직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이 길이분의 이 길이니까 그죠? 요놈도 OP분의 A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 OP 방향의 단위 벡터가 사실은 얘가 뭐지?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그치? 코사인 베타가 되는 거고, 코사인 감마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요게 단위 벡터가 되는 거고, 그치? 코사인의 제곱의 알파 더하기, 그치? 코사인의 제곱의 베타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의 감마는 이 단위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 얼마다? 1이 나오겠죠, 1. 이때 이 코사인 성분 있잖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를 뭐라고 한다? 이 OP를 가리키는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값들을 코사인 어떤 값이라고 한다고? 방향 코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네들은. 다시. 야, 방향 코사인이 뭐라고? 임의의 벡터의 단위 벡터 있지. 임의의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의 성분들이 뭐가 되는 거야? 방향 코사인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벡터가 그치? 각각의 그 세 개의 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알파, 베타, 감마일 때 그 코사인 값들이 방향 코사인이 되는 거라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벡터의 연산도 좌표로 그냥 계산해 버릴 수 있죠. 그건 내적이랑 같이 설명하도록 하고 3번 공간 벡터의 내적을 살펴봅시다. 공간 벡터의 연산에서 그치? 벡터 A가 뭐 A1, A2, A3 좀 그런가? 벡터 B는 B1, B2, B3라고 했을 때 그치? 첫 번째 실수배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그냥 이 좌표를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럼 어떻다고? 각각의 그치? 분배 법칙이 돼서 KA2, KA3 이렇게 나오겠고 그치? 벡터를 그치? 더해도 마찬가지겠죠. 그치? 그러면 A1, A2, A3 두 벡터의 합은 그냥 연산이 돼 버리죠. 우리가 아까는 두 벡터를 그치? 좌표로 표현하지 않으면 뭐 작도를 했잖아. 평행사변형을 그린다든지 꼬리떼기를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연산이 되는 거죠. B1, B2, B3 그치? 그러면 뭐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A3 더하기 B3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자, 빼기면은 그치? 여기 빼기고 그치?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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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미 평면 벡터에서 또 다뤘던 내용인데 성분이 하나만 더 추가됐을 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치? 공간 벡터 내적 그치? 내적의 원래 정의가 뭐였어? 벡터 A 닷 B는 어떻게 계산을 하죠? 이렇게 계산했었죠. 그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했지. 요거는 정의였어. 이거는 정의식이지. 근데 성분으로 표현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벡터 A가 그치? 저렇게 나오고 벡터 A, B가 A 닷 B는 그죠? A1, A2, A3와 B1, B2, B3를 내적하면 성분끼리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그치? A3, B3 이렇게 연산이 되겠죠. 그럼 요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치?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을 계산할 수 있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연산 처리하지? 벡터 A, 벡터 B, 그치? 벡터 A 닷 B 이렇게 계산하겠죠. 이놈을 성분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과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이고 그치? A1, B1 더하기 그치? A2, B2 더하기 그치? A3, B3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자, 그럼 요 놈도
우리 벡터의 내적에 뭐 몇몇 성질들이 있었잖아. 그치? 그럼 벡터 A의 제곱은 말이야. 그치? 제곱은 여기가 A고 이게 코사인 값이 1이 되는 거네. 그치? 그럼 그냥 벡터 A랑 벡터 A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은 그치? 크기의 제곱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K 곱하기 A 다트 B. 그치? 이렇게 되면 K가 안으로 들어가서 KA 다트 B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치? 혹은 벡터 A의 K 벡터 B 이렇게도 처리되겠죠. 그치? 벡터 A 다트 벡터 B 더하기 벡터 C는 어떻게 분배법칙이 나오겠죠. 그치? 벡터 A 벡터 B 더하기 벡터 A 벡터 C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세 번째, 그지? 공간 벡터의 평행과 수직이 있지. 첫 번째 수직일 때는 어떤 일이 나온다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치? 벡터랑 벡터 A랑 벡터 B가 수직이다.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벡터 A랑 벡터 B의 내적은 뭐가 된다고? 0이 되는 거죠. 그치? 아울러, 그치? 벡터 A와 벡터 B가, 그치? B가 예각이다. 이루는 각이 예각이면은, 그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양수가 되겠고, 그치? 둔각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코사인 둔각은 음수니까, 그치?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두 번째, 평행하면 어떤 일이 성립하죠? 두 벡터가 평행하대. 방향이 같거나 방향이 정반대니까 평행할 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한 벡터, 그치? 즉, 벡터 A와 벡터 B가 평행하다. 두 가지로 해석할 텐데,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 이렇게 쓸 수 있죠. 혹은 어떻게 하지? 그치? 내적하면 어떻게 되냐? 두 놈이 이루는 각이 0도이거나 180도일 테니까,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 그치?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죠, 그치? 아울러 요 놈을 써서, 그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벡터 A와 벡터 B의 단순 크기보다는 작거나 같죠. 왜냐면 요 놈은 요 크기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한 놈이야. 코사인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그치? 얘네들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의 벡터 A와 벡터 B 이런 식이 나오지 않겠냐, 요거? 요거 이해되냐, 안 되냐?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됩니다. 자, 왜 그러지? 요거 성분 써봐, 성분. 성분 쓰면 어떻게 했냐? A1, 그치?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이렇게 나오죠, 요놈. 얘는 어떻게 돼요? 크기니까, 그치? 루트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곱하기, 그치? B1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쪽도 마찬가지, 그치? 양변을, 그러니까 요 관계만 보는 거야, 요 관계. 요 관계에서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A1의 B1, 그치? A2, B2, A3, B3의 제곱은 그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과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등호는 어디서 성립하겠어? 내적이 이렇게 등호가 성립할 때 언제냐? 이렇게 되려면 코사인 세타가 0일 때지. 혹은 이쪽으로 등호가 성립할 때 코사인 세타가 그치? 마이너스 1일 때잖아. 그럼 세타가 그치? 뭐 0도이거나 180도, 즉 방향이 같거나 방향이 정반대이다. 만약에 두 벡터의 방향이 같으면은 두 벡터의 실수 성분들의 비가 같겠지. 그래서 우리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언제냐? A1 대 B1, 그치? A1 대 B1, A2 대 B2, A3 대 B3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나오겠지.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야, 이게. 여기 그 346페이지에 벡터의 외적에 대해서 짧게 나와 있네.
자,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지금 이거 스케줄. 자, 여러분 다시 때가 되었다.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죠? 선생님이 하나, 여러분이 하나. 다시 나 하나, 여러분 하나.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여러분들 뭐 나보다 더 많이 잘 텐데. 응? 근데 이게 10분 지나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방금 많이 아, 그래? 선생님이 두 문제씩 풀 테니까 여러분들 두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합시다. 자, 예를 들면 오른쪽 그림 같은 정육면체 A, B, C에 대해서 그치? 얘네들을 이런 A, B, C를 이용해서 표현하래. 빠르게 그립시다. 그치? 이렇게 나타나 있었는데, 그치? 뚜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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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떻게 했다고? 그치? 이 벡터를 벡터 A, 그치? 얘를 벡터 B, 그치? 얘를 벡터 C라고 나타내고 좌표가, 그치? A, B, C, D, 그치? E, F, G, H 이렇게 나타낼 텐데 1번, 그치? EC 벡터, 그치? 어디냐? EC 벡터, 그치? 그럼 요름을 ABC를 이용할 텐데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관례화되고로 요놈을 X축이고 그죠? 이게 Y축이고 Z축이잖아. 우리가 좌표를 읽을 때도 X, Y, Z, 이렇게 읽잖아. 그치? 그러니까 X, Y, Z로 보는 거야. 여기서 말이야. 그치? 2에서 C로 가려면은 X축으로 얼마만큼 가야 돼? 이만큼 가야 되죠. Y축으로 이만큼 가야 되죠. Z축으로 이만큼 가면 되죠. 끝났네. 그죠? EC 어떻다고? 여기서 이만큼 가. 벡터 A만큼 더하고 그 다음에 벡터 B만큼 더하고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빼기 벡터 C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순서대로 X, Y, Z. 그러면 그냥 뭐 어렵지 않게 풀 겁니다. 자, 두 번째는 DF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치? 어딨어? DF 벡터. 그치? DF 벡터는 먼저 여기서 일로 가려면 X축으로 얼마만큼 가요? 여기서. X축. 이게 X축 방향이잖아요. 그치? D에서 F로 가면 X축 방향은 얼마만큼? 요만큼. Y축 방향은 요만큼. Z축 방향이 요만큼 내려가면 되겠네. 그치? X축으로 요만큼 갔으니까 벡터 A고 Y축으로는 반대로 갔으니까 그치? 마이너스 벡터 B고 Z축 방향으로 얘랑 동일하게 내려갔으니까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니죠? 여러분들 뭐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도 또 풀 수 있겠고. 그치? 자, 예제 2번을 봅시다. 이런 정육면체네. 한 모서리 길이가 2래. 그치? 두두두두두 그치? A, B, C, D, E, F, G, H 이렇게 있었죠. 모서리 길이가 2인데 크기를 구하래. 그치? 1번 벡터 BC 더하기 그치? BF 더하기 BH 벡터. 그 2번은 AH 벡터, DG 벡터, GC 벡터. 근데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그냥 좌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좌표. 그지? 그러면 좌표를 잡을 텐데 어차피 크기가 지금 2잖아 얘네들 다. 그죠? 그러면은 그래서 요령이야 요령. 이거 공간 벡터에서 나타나는 내적도 쉽게 계산하는 방법. 만약에 우리가 얘 좌표 도입할 수 있나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이렇게 직육면체 구조면 그치? 우리가 좌표축, 공간상에서의 좌표축은 세 변이 수직인 형태잖아. 그러니까 여기 좌표 쓸 수 있는데 어디를 원점으로 잡을까? 여기 원점 잡아도 되지. 그치? 원점 잡아도 되는데 좌표를 쓴다고 해서 꼭 원점을 이런데 잡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좌표를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 방향을 X 방향으로 보겠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치? 얘를 Y 방향으로 보고 그치? 얘를 Z 방향으로 본다면 그치? 얘네들을 이제 성분으로 써봅시다. 그치? 그럼 BC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B에서 C로 가는 거니까 그치?
이좌표랑 이좌표를 구할 필요 없이 그치? 방향을 봐봐. 이놈이 하나의 원점이었다면 일로 가면은 그치? y축으로만 이만큼 간 거니까 얘는 뭐겠어? 그치? 0,2,0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고. C점을 원점으로 보고 한번 보는 거야. BF는 어떻게 됐어? BF. B에서 F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가 원점인데 이렇게 내려갔잖아. Z축 방향으로만 내려갔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겠어? 0,0,-2라고 쓰겠지. 그죠? 그 다음에 BH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B에서 H 벡터 잘 봐봐. 그럼 이게 원점이었대. 원점에서 일로 가려면 X축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D로 마이너스, Y축으로는 플러스 2, Z축으로는 마이너스 2지. 그렇게 보는 거야. 그죠?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이렇게. 간단하지? 그럼 세 벡터 다 더하면 얼마야? 요 놈은 성분으로 보니까, 그치? 빵빵 마이너스 2, 그치? 2, 0, 2니까 4, 그치? 0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얘의, 그치? 크기를 나타내래. 그럼 어떻게 된다? 루트, 그치? 4 더하기 16 더하기 16, 36이 나오나? 답은 6 나오겠죠. 어때? C점을 원점으로. 그럼 얘도 봐봐. AH 벡터 어떻게 표현되냐? 한번 봐봐. A에서 H 벡터, A에서 H. 요거지, 요거. 그러면 내가 방향을 이쪽 X, Y, Z로 잡으니까 요 놈이 원점인 상태에서는 일로 가기 위해서 X축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었죠. Y축으로는 얼마만큼 간 거야? 이만큼. Z축으로는 마이너스 이만큼 갔으니까 얘는 뭐라고 쓰겠어? 0,2,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DG 벡터, 그치? DG 벡터는, 그러니까 책에서는 어떻게 한자냐? 책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찾냐면은 보통 이래. 여기가 원점인데, 그럼 A가 얼마야? 0,0,2지. 그치? H는 얼마야? 0,2, 0이죠. 그럼 AH 벡터는 이런 거야. AH 벡터는 말이야. 그치? OH 빼기 OA 이렇게 쓰잖아. 그럼 OH는 그치? 0, 2, 0에서 그치? 0, 2, 0에서 얘는 그치? 0, 0, 2를 뺐으니까 얼마야? 그치? 0, 2, 마이너스 이렇게 쓰지? 그럴 필요 있냐? 한 방에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 찾았잖아. 그게 뭐라고? 여기를 원점이라고 적고 우리가 방향만 설정해두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 X, Y, Z 방향으로 가보자고. X축으로는 변화가 없었잖아. 그치? 가면 안 되지. 뒤로 가도 안 되고. 그치? Y축으로 이만큼 가고. 그치? Z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갔다. 그럼 결과가 똑같잖아. DG 어딨어? 그치? DG 벡터. 그치? 여기서 얘가 원점이래.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가죠. Y축 방향으로 변화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내려가기만 하죠. Z축 방향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얘는 얼마라고 쓰겠어? 2, 0,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GC 벡터. G, C 벡터? 얘가 원점이야. 위로만 올라갔네. 그치? 0, 0, 2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 몽땅 더하면 얼마야? 그치? 요 놈은 절대값에, 그치? 2, 마이너스 2, 그치? 요 놈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치? 4, 4, 4, 그치? 10이니까 얼마다? 2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크기. 어렵나? 너무 쉽죠? 자, 숫자 바꾸기만 한번 해봐. 숫자 바꾸기 1-1, 2-1. 벡터 A가 B, C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좌표 공간 P 1, 2, 3의 위치 벡터 OP를 세 공간으로 나타내면 이렇대. 계수 비교하면 되겠죠. 지금 벡터 A가 0, 1, 1 나타내고 벡터 B는 1, 0, 1. 그치? 벡터 C는 1, 1, 0일 텐데, 그치? P의 OP 벡터는, 그죠? 1, 2, 3인데, 요 놈이 L 벡터 A, M 벡터 B 더하기 N 벡터 C로 표현할 때 LMN의 값을 구하려. 그치? 그대로 써봐. 이거 성분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L에, 그치? 0, 1, 1 더하기 M에, 그치? 1, 0, 1, 그치? N에 1, 1, 0 이렇게 나오면, 그치? X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M 플러스 N 나오겠고, 그치? Y 성분은 L 플러스 N 나오겠고, 그치? L 플러스 M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뭐라고?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라는 거죠.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다 더하면 얼마야? 2배 L 더하기 M 더하기 N은 얼마죠? 6 나오는 거니까, 그치? L 더하기 M 더하기 N은 얼마? 3이야. 근데 여기서 요 놈이 1이니까 뒤에 놈이 1이니까 L은 얼마? L은 2고, 그치? L이 2면은 N은 얼마? 0이고 L이 2면 M은 얼마?
1 나오겠죠. 그치? 2, 1, 0이 나오겠네. 그치? 다음 예제 4번을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참모서리 그려 2인 정육면체에서 두 모서리 A, E와 바로 요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치? 예제 4번을 잘 봐봐. 이런 거를 아까처럼 풀면 간단하게 해결되겠죠. 여기 겁나 어렵게 풀었네, 그치? 아, 이거 지금 겁나 어렵게 풀었어, 그치? 자, 예제 4번. 그림도 그렸네. 그치? 그림이 좀 이상한데? 기분 탓인가? 그치? A, B, C, D 그치? E, F, G, H 모서리 길이 2인데 그치? 중점이 LM이야. BC의 중점, BC의 중점이 그치? 여기 L이고 CG의 중점 그치? M이라는 거죠. 그치? 이렇게 있는데 AB 위로 움직이는 동점 P가 하나 있더래. 그치? 움직이는 점 P. P가 있겠고, 그치? PL 벡터랑, 그치? PM 벡터. 의 합의 제곱을 물어본 거죠, 그치? 이거 좀 어렵겠죠, 그치?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여러분, 사실은 이 내부의 벡터의 실제 길이가 언제 최소고 언제 최대가 되는지 봐야 되겠죠. 여기 우리가 이제 시점이 PL 벡터랑 그치? PM 벡터는 해설처럼 풀어도 되겠지만은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 개수가 1, 1이니까 우리 뭘로 나눠주는 게 좋지? 개수의 총합으로 나눠주는 게 좋잖아. 그러면 개수들의 총합이 뭐가 되겠어? 1이 될 거 아니야. 여기를 2로 나눠주고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 벡터는 뭐냐? PL, PM을 몇 대 몇으로? 1대1로 내분한 거야. 그치? L과 M을 내분한 거죠. 그치? 아이 젠장. 그치? L이 A2의 중점입니다. 다시 L이 뭐라고? A2의 중점이에요. 아 그러네. 때마침 BC의 중점처럼 보이기도 하네. 그치? A2의 중점이야. 자, 그럼 더 쉬운 것 같아. 그치? A2의 중점, 그치? A2의 중점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여기가 아니래, 그치? 여기가 P지, 그치? 그럼 요 L이랑 요 M은 높이가 같겠네, 그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요놈의 중점이, 그치? 여기 N이라고 한다면, 그죠? 요놈은 우리가 계산하는 값은 요놈은, 그죠? PN 벡터가 되는 거고 거기에 2배가 나오는 거죠. 그치? 그럼 요 PN 벡터, 그치? PN 벡터 요 길이가 언제 최소고 언제 최대가 되냐? 그치? PN 벡터는 요 N은 이 정육면체 전체의 한 정 가운데 아니냐? 그죠? 가운데 선을 연결한 놈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치? 요 점에서 이 AB의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어디가 되는 거야, 그치? 여기 가운데 찍고 가운데 찍어서 정 가운데 지점이 나오겠죠, 그치? 가운데 지점이 여기가 수선의 발이 이렇게 닿을 거라고. 그럼 요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가 되겠네. 가장 긴 길이는 1로 가든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이해되겠어? 그럼 PN의 길이의 최소값은 얼마야? 여기서 요 길이 1이고 요 길이 1이니까 루트 2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가장 긴 길이 얘라고 잡을 때, 그치? 1이니까 루트 3이네? 요 길이는 루트 2와 루트 3 사이를 움직일 거래. 그럼 우리는 요 놈은 4 곱하기 PN의, 그치? 제곱을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얼마야? 4 곱하기 최소값은 얼마죠? 4 곱하기 길이가 루트 2일 테니까 2가 나오겠고 최대값은 얼마? 4 곱하기 3이 나와서 얘는 8이고 얘는 1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구하라는 거네. 8과 12. 아니면 해설처럼 좌표 써서 풀어도 되겠다. 그치? 4번까지 풀었지 지금. 예제 5, 6, 7은 이따가 또 풀어야 되겠다. 여러분 빨리 두 문제 풀어봐. 야 근데 금요일날 여러분들 일찍 끝나지 않나? 계약식 날이잖아. 근데 그거 그래.
자, 5번. 점 C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세요. 대충 A가 있고, 그죠? B가 있는데, 여러분 A가 있고 B가 있는데, 그치? 어떤 C라는 점이 있는데, 그치? AC 벡터랑 BC 벡터의 내적이 어떻다고? 0이니까 이거 수직이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항상 C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 얘는 고정되고 고정됐을 때 C가 움직이는 자체는 뭐냐? A, B를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으면 수직이겠고 입체 공간이라면 구 표면에 있으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A랑 B가 뭐지? 그 구의 지름의 양 끝인 거야. 근데 뭐래 지금? 점 C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 점 C를 딱 봤더니 0이네 0. Z좌표가 0이지. 근데 이 구 중에서 XY의 평면 위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A가 어때 지금? A가 0, 2, 1이죠. B는 어때? 2, 0, 1이면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지? AB의 길이는 4 더하기 4 더하기는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2루트 2지.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2지. 중심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1,1이죠. 중심이 1이고 반지름이 루트인 원이 어떻게 있어? x-1의 제곱, y-1의 제곱, z-1의 제곱은 얼마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점 C는 이 구표면 위에 있으면서 또 뭐야? C의 좌표를 봤더니 0, x, y, 0이죠. z좌표는 0이지. xy 평면 위에 있다라는 거네. 그럼 xy 평면이니까 z에도 뭐 집어넣어야 돼? 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구가 구 표면 중에서 xy 평면과 싹둑 잘렸을 때 요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C가 요 위만 움직인대, C가. C 둘레의 길이니까 답은 얼마다? 2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겠어? 자, 예제 6번을 봅시다. 한번짜리 길이가 2인데 벡터의 내적 구하래.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한번짜리 길이가 2인데 A, B, C, D, E, F, G, H가 있겠고, 그치? 모서리 길이는 2인데 M은 중점인가? 그치? 여기 중점이 이렇게 있더래, 그치? 뭘 구하라는 거야, 그치? AM 벡터, 그치? AM 벡터랑 EG 벡터에 뭘 구하라고? 내적 구하래, 그치? AM, EG, 그치? 시점도 다른데 내적하래. 여러분 좌표 쓸 수 있잖아. AM 벡터 어떻게 표현되냐? 여기서 1로 가는 거야. 한 모서리 길이가 2니까, 그치?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변화 없고 Z축으로 1만큼 내려갔죠. 얼마야? 20-1이잖아. 됐지? EG는 어때? 여기서 1로 가야 돼.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2만큼. 끝! 그치? 2, 2, 0. 계산하면 되지. 그건 얼마야? 4. 그치? 답나 4 나오겠지, 4. 그럼 옆에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도 다 그냥 좌표로 도입해서 여러분들이 끝장낼 수 있겠죠? 뭐 근호 집에 가고 싶다고? 너 오늘 10시까지 하기로 하지 않았어? 자, 벡터 A는 2,2,1이고 어머님도 너 여기서 공부하기를 원하실 거야.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코사인 세타 구하라고 했죠. 아까 코사인 세타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 세타는 크기 내적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벡터 A의 크기 얼마야? 3. 벡터 B의 크기 얼마지? 루트 18, 3루트 2가 나오겠고 내적하면 얼마야? 2, 8 빼기 1이지. 9네 9. 그치? 그럼 루트 2분의 1이지. 야, 코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일 때 세타 얼마죠? 45도가 나오겠죠. 그치? 세타는 얼마다? 4분의 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치? 각의 크기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치? 자, 2번은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그치? 2-1, 1. 그치?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는 그치? 2, 3, 마이너스 1일 때 AB가 이루는 각의 크기
이거 각각 구해서 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벡터 A의 그치가 나오겠죠. 벡터 A는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 더해서 2로 나누면 2, 그치? 더해서 2로 나누면 1, 그치? 더해서 2로 나누면 0 이렇게 나오겠죠. 벡터 B는 얼마? 빼서 2로 나누면 되죠. 빼서 2로 나누면 그치? 0. 빼면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 2니까 1 이렇게 나오겠죠. 또 계산하면 돼.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그치? 코사인 세타는 방금처럼 계산했더니 요놈의 크기 얼마? 루트 5. 얘도 루트 5고 내적하면 얼마? 마이너스 2, 그치? 마이너스 5분의 2 둔각이 된다는 거네. 그죠? 이해되겠어? 너무 빠르냐? 네버지 네버. 그죠? 자, 여러분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들 부지런히 11단원까지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백 다음번 기백 수업은 금요일날 가능해? 금요일날? 야자해? 금요일날 9시 아니면 7시 9시 수업을 해도 되고 7시 올 수 있어? 일찍 하고 가는 게 낫지 않아? 이제 금요일날 7시에 오도록 해. 3일절 잘 보내고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도록 해. 그리고 여러분들 그 미적분 2를 다 풀면은 내가 볼 때 여유를 줘서 다음 주말쯤이면 될 것 같아. 그지? 다음 주말까지 부지런히 다 풀어와서 쌤이랑 같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다.